서울 한 학교에서 열리고 있는 수업 현장. 수업치고는 분위기가 어째 좀 수상한데 지금 진행 중인 수업은 장례 지도사 과정. 시신을 잘 닦고 수습하여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이끄는 장례 지도사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다. 장례 지도사 수업을 이끄는 사람은 염장이 유재철. 법정 스님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유명 장의 손을 거쳐 이승에서의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다. 할머니가 대학생 때 돌아가셨는데 저보고 이제 할머니 머리 잡고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에서 이제 큰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할머니 염을 해드리더라고요. 목욕을 시켜드리고 수의를 입혀드리고 그런 걸 이제 그때 처음 경험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꺼려하는 염장이라는 직업. 유재철 명장은 삶을 떠나보내는 염장이라는 일이 자신의 숙명임을 깨달았다. 그 할머니 동생이 나와서 이렇게 제가 이제 간다 그러니까 그때 예전에 다 집에서 치렀잖아요. 그 마당까지 이렇게 버선발로 나오시면서 우리 언니 곱게 염해줘서 고맙다고 자기도 꼭 이 손으로 해달라고 염을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모르면 이제 안 되겠더라고요. 뒤늦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역대 4명의 대통령의 장례를 진행해 대통령 염장이로 불리우는 유재철 명장. 대통령의 마지막 길을 준비하는 일은 염장이로서 의미 있는 작업임과 동시에 죽음 앞에 권력과 명예의 무상함을 느낀 시간이기도 했다. 큰애가 딸인데요. 근데 친구, 선배, 막 주변 사람들이 딸 어떻게 시집 보내려고 장의사를 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막연히 생각했다가 몸소 막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위축도 되고 막 이랬어요. 염장이라는 직업은 어지간한 뚝심 없이는 버텨낼 수 없는 고단한 일이다. 그러나 유 명장은 이 세상에서 마지막 목욕을 시켜주는 염장이라는 일에 자부심을 느낀다. 그가 장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 고인이 주인이 되는 장례라고 요약을 할까요? 다른 데는 이제 상주라든가 뭐 조문객 아니면 이런 편의대로 운영을 진행하거든요. 어쨌든 저는 고인이 중심이에요. 입관이요! 천천히 내리세요. 천천히. 죽음은 닥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하는 염장이 유재철. 그의 인생 이야기를 지금 들어본다. 네, 유재철 장례 명장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먼 맞았습니다. 예, 앉으시고요. 잘 오셨습니다. 네. 한재준 의원, 네. 예, 프로필부터 얘기 나눠보죠. 예. 네. 이름 유재철, 1959년 경기도 광주 출생, 20대 후반 아파트 방화문, 싱크대 관련 등 사업을 하다 실패하고 여러 가지 일을 전전긍긍하다가 인생의 쓴맛을 본 유재철 명장은 인생의 바닥에서 염을 배우게 됩니다. 그때 나이 36세. 처음에는 단순히 생계를 위해서 시작했지만 하면 할수록 염장이라는 일의 가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데요. 최규하,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의 마지막 가는 길을 모셔 대통령 염장이로 불리게 됩니다. 대통령 외에도 법정 스님, 탤런트 여운계 씨 등 유명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해온 염장이 유 씨. 염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유재철 장례 명장을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웃음이 터지셨어요. 들으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소개가 좀. 아니, 너무 좋았어요. 네,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이제 살았던 것이 이렇게 영화 필름 같이 쫙 흐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떻든 모셨던 분들 거론해 주시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저를 이렇게 지켜보실 것 같아서 그래도 오늘 방송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방청객으로 다 오셨어요. 아, 지금. 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영광입니다.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귀한 걸 보내주세요. 여기 한 3,000석이 됐는데 꽉 채워주셨어요. 예. 그 혹시 염쟁유 씨라는 연극을 아세요? 네, 전 좋아서 3번 봤어요. 그래요. 네. 그 참 잘 됐더라고요. 구성도 잘 돼 네. 있고 또 특히 이제 저희 직업을 이렇게 나타내서 그것을 한 단계 올려준 것 같아서 네네. 너무 좋았어요. 예. 그래서 직접 가서 보고 이제 그 연극 배우하고 예.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직업 정신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조금 미숙한 거 몇 가지 지적해드리고 예. 그리고 이제 밥도 사드리고 예. 사진도 같이 찍고. 그러셨어요. 네. 네. 그 유순웅이라고 하는 배우가 네. 그 염쟁유 씨를 했는데 지역에서는 제가 유일하게 그 작품 연출을 했습니다. 오늘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뭔가 통했는데. 자, 일단 염쟁이라고 하는 염장이라고 하는 분들이 염습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염과 습이 다 의미가 있죠. 네. 임종을 하시면 그 칠성판에 종이끈으로 묶어드려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보통 요새는 이제 이틀째 염을 하게 되는데 그 이틀째 목욕을 다 시켜드리고 깨끗한 옷 준비되어 있는 옷이나 아니면 이제 수의를 옷을 입혀드리죠. 예. 예, 그런 과정을 겪는 거. 그거까지가 이제 염습이라고 하죠. 그리고 입관해서 관에 묶어드리는 것까지. 근데 원래는 이제 습염이에요. 목욕을 닦고 이제 습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몸을 닦아드리는 거거든요. 몸을 닦아서 이제 수의를 입혀드리는 것까지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염은 뭐냐면 그 이제 옷가지라든가 아니면 이불로 꽁꽁 묶어가지고 관에 모셔서 그것을 이제 묶어드리는 것을 얘기하죠. 그 절차상으로 보면 습이 먼저고 염이 나중이군요. 예, 습염이에요. 예. 염습이라고 얘기하죠. 네. 지금까지 이렇게 몇 분이나 마지막 길을 이렇게 보내드렸는지. 제가 199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24년 차인데 한 3,00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는 이제 그 대통령을 많이 모셔드렸잖아요. 네 분이죠. 네. 아까 제가 이제 프로필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 제일 처음에 그 최규하 전 대통령, 네. 예, 그분은 어떻게 이렇게 모시게 된 건가요? 어떤 뭐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한 500명만 와도 장례식에 사람이 많이 왔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뭐 수천 명 이상 온 큰 스님들 장례를 많이 치러드렸어요, 그 전에. 네네. 그리고 마침 그때 제가 동국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인적 네트워크가 많았죠. 그래서 그 대통령이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뭔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밤에 이제 부고 TV에 뜨자마자 바로 갔죠.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러 간 거죠. 먼저 이렇게 그냥. 찾아가셨군요. 그냥 찾아간 거죠. 뭐 인연 있던 게 이런 게 아니었고. 네. 아니 근데 그 대통령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좀 처음에는 좀 떨리고 뭐 긴장되고 이랬을 것 같은데 안 그러셨어요? 이제 막상 이제 그 회의 처음에 해서 저한테 이제 그 전체 진행을 맡으라는 것이 떨어진 다음부터는 이것을 어떻게 마칠 때까지 어떻게 치르고 그 절차라든가 또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게 전부 이제 역사로 남을 건데 그러는 거 생각하느냐고 뭐 긴장이라는 게 이런 게 뭐 할 수가 없었죠. 집중하시느라고. 어떻게, 예, 그렇죠. 그 고 김영삼 대통령 때는 네. 영정의 검은 리본과 상제 완장 등도 다 떼고서 진행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 검정 리본을 사진에서 없앤 것은 그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였어요. 예, 그게 이제 이렇게 쭉 공부해 보니까 네. 약간 일제 잔재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흔적이 있더라고요. 완장하고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우선 제일 쉽게 없앨 수 있었던 것이 그 이제 검은 리본을 이제 사진에서 없앴거든요. 그걸 없앴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완장을 이거 참 없애고 싶었어요. 그 완장이 일본 일제 시대 때 우리 이제 다 하얀 옷을 입었겠죠. 예. 그다가 단발령이 내리고 검은 옷으로 이제 양복으로 입게 하는 바람에 누가 누군지 구분이 잘 안 됐죠. 그때 이제 헌병들이 하시던 완장을 채운 것이 이제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참 없애고 싶었는데
이게 한번 모든 게 결정이 되면 참 없어지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예. 간섭이라는 게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하고 김대중 대통령 때는 사진 리본은 없앴는데 완장은 없애질 못했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 때 그 상주한테 얘기를 해서 이번에는 제가 이거 꼭 없애고 싶다 그랬더니 이 비서들이 반대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남들 다 했는데 그냥 하시죠 이러는데 그 제가 이제 저 혼자 아는 게 아니고 그때는 그 이제 자문 교수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이제 그쪽 방향의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 교수님들하고 그 전에부터 이제 저희가 이거 국가장관 치를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쭉 논의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때 논의한 것들이 이제 조그만 신문들에 나간 것도 있고 신문 자료나 자료들을 이제 보여드렸죠. 보여드리면서 이번엔 꼭 없애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그 건정 과정을 해준 측이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도 지금 이렇게 조그맣게 베리본을 달게 돼 있어요. 예. 네. 완장 차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거기. 네. 근데 법에도 없고. 예. 근데 그냥 관습대로 차는 거예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좋은 뜻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모르는데 뭐 일제 잔재를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이게 몇 년도인데.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바로 없애게 됐죠. 근데 그 자연사를 하신 대통령하고 네. 또 그 노무현 대통령 상황이 또 다르셨잖아요. 대하시면서도 좀 느낌이 다르셨을 것 같아요, 많이. 이제 심정 아니면 뭐 무슨 뭐 그런 감정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데 저는 전문가잖아요. 네. 누군가가 그것을 냉정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니까 갑작스럽게 이뤄진 일들이죠. 거기다가 또 이제 화장을 해달라 그러시고 뭐 그리고 봉화마을 근처에 커다란 이제 그 연계시장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쪽 정치권에서 그걸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계식장도 경복궁 안으로 바뀌었거든요. 바뀌니까 거기는 이제 정부 공식 행사고 그 노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냥 떠나버릴 수가 없다 그래갖고 시청에서 네. 그 노제를 지내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또 만장도 준비한다 그러고. 네. 만장도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얼만큼 몇 분 정도 오실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셔야 제가 어떤 기획을 잡아준다 그랬더니 아니 아마도 한 20만 명 오지 않겠냐. 네. 20만 명이 오면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경계 겸 장엄 겸 해가지고 만장을 주로 많이 썼거든요. 큰 스님들 돌아가셨을 때. 그래서 그러면 최소한 2,000개는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말씀하셨으니까 이틀 만에 그걸 만들어 오래 저보고 이틀 만에요. 그럼 이거 쓰는 것도 그렇고 대나무도 이거 어떻게 만드냐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는 이제 한 뭐 4,500개씩 가지고 있는 건 있는데 이 동대문 시장에 이제 비상을 걸었죠. 저희 단골집에. 예. 무조건 밤새워서라도 무조건 만들어내라. 만들어내고 그 담양에 이제 전화를 했죠. 대나무 하면 담양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 그랬더니 담양군청에 전화했더니 바로 연결돼가지고 뭐 하루 만에 2,000개의 대나무를 갖다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쓰는 게 문제잖아요. 이거 써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희 대학원에 거기에 이제 서예과가 좀 세요. 거기에 이제 교수님들하고 이제 이전들이 있으니까 거기다 또 얘기했는데 거기가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이제 그 조계사의 세민 스님이 주지 스님이었거든요. 예. 그 스님은 이제 연부를 많이 하셔서 예. 큰 스님들 장례 치를 때 제가 장례 진행을 하면 스님이 연부를 하고 저하고는 밀접하게 이게 와닿아야지 진행이 됐었거든요. 예. 전화를 드렸죠. 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 조계사 마당에다가 전부 이제 이런 걸 놓고서 그 붓글씨 쓸 수 있게 뭐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근데 마침 거기 이제 총무원장 스님이 지관 스님이었거든요. 네. 지관 스님이 이제 그 만장 쓰는 게 예. 생방송에 이제 한번 탔어요. 그랬더니 전국에 있는 좀 서예 좀 하실 줄 알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좀 이렇게 좋아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예. 전부 오신 거예요. 나도 그래서 돕겠다. 그게 하루 만에 다 써줬다니까요. 기적이네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 그걸 이제 그 밤새 저희는 이제 대나무하고 이렇게 이 천하고 다 만들어서 연결해 놨거든요. 그 다음날 이제 납품하면 예. 하루 정도 여유가 있어서 저희 이제 안심이라 그랬는데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이게 갑자기 서울 시내 북판에서 네. 이 대나무가 죽창이 돼가지고 20만 명이 모였는데 그럼 통제불능 사태가 올 수 있지 않냐는 얘기를 아니 지금은 그때는 이제 저한테 얘기 안 하는데 네.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무조건 바꾸래요. 네? 대나무를요? 대나무를 다 바꾸래. 어머, 다 전날 만들었는데. 아니 이제 하루 전날이죠. 그러니까 하루 전날. 네, 이제 3일치 얘기를 여유를 줘가지고 저희가 그날 밤에 다 해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네. 이 바꾸라는 거예요. 2,000개를. 그래서 뭘로 바꾸냐고 그랬더니 PVC로 바꾸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거 어떻게 했어요? 아니 시키면 시킨 대로 해줘 어떻게 그러면 그렇죠. 그게 다 그렇잖아요. 바꿔줬어요. 예, 이제 공무원들이 무슨 잘못 시켰어요. 네. 누군가가 이제 옆에서 조언을 하셔서 네. 그 이상하게 그렇게 참 정신없었죠 뭐. 근데 그 대통령의 장례도 치르셨지만 그 유명한 분들 장례도 많이 치르셨잖아요. 네. 뭐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불교 그 법명인데 정행이라고 예. 그 법명을 지으신 정행 아니 법정 스님이 있고 제가 법명 정행인데 법정 스님 이제 그 장례가 지어주셨고 제가 그분 장례를 치러드렸고 또 특히 생각나는 건 이제 그 참 마음이 아픈 이경혜 열사 멕시코. 예, 2003년도에 WTO가 세계 농민 다 죽인다고 이제 자결해서 오셨는데 그분 생각이 나요. 그분 장례 때는 그 이제 멕시코에 돌아가시자마자 저한테 이제 의뢰가 들어와서 저희 이제 한국에 김포공항 도착해서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 준비를 해놨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전국에 세계 농민장으로 한다 그래서 거기도 한 몇 명 정도 오실 것 같냐 그랬더니 한 3, 4만 명이 오실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무대도 있어야 되고, 거기 또 바로 이제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 이제 분양할 수 있는 분양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며칠 동안 이제 준비를 다 해놨죠. 근데 막상 이제 그 아산병원에 안치가 돼가지고 이제 바로 3일장 치르고 올림픽 공원에서 장례를 치르게 됐거든요. 그런데 서로 관을 매서 상여를 매시겠다는 거예요. 네. 보통 상여는 이제 뭐 8명 내지 한 16명 정도 매게 돼 있거든요. 보통 상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서로 매시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 이거. 그러니까 자꾸 크지게. 제가 만든 상여 중에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몇 분이 매셨어요? 참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최소 24분이고 소수는 32분이었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점점점 늘어난 거네요. 네, 길이가 늘어나고 뭐 참여해서. 근데 그분들을 이제 뺄 수가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들만 그런 거예요. 네. 그 외에도 혹시 잊혀지지 않는 고인이나 주검이 또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많이 있죠. 예. 그 일반인이지만 잊혀지지 않는 그런 분들도 분들. 꽤 많으세요. 예. 한 분은 80 먹은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예. 그분은 40에 혼자 되신 분이세요. 예. 이남 1녀를 두시고 그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에 나는 갈 때가 됐다고 네. 곡기를 끊으신 거예요. 스스로. 네. 가족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아드님이 이제 입을 이제 억지로 해서 이제 뭘 드리려 그러면 나는 깨끗하게 이제 갈 때가 돼서 가니까 더 괜히 연명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너무 완고하시고 평상시 삶을 이제 아니까 그걸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하고 가족들이 용인을 한 거죠. 근데 일주일 정도 됐을 때 할머니가 일어나셔서 이렇게 스스로 목욕을 하시더래요. 이제 촛불도 마지막 촛불에 불이 밝아지는 그런 게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일어나서 목욕을 하시고 제일 아꼈던 이렇게 분홍 치마 저고리 이제 아저씨가 돌아가시 전에 해주셨대요. 40에 해주신 거. 그것을 이제 이렇게 입으시고 소파에 이렇게 앉아 계시더래요. 그러니까 아드님이 이제 7시 반쯤에 이렇게 출근한다 그러니까 어머니 다녀올게 그랬더니 응, 잘 다녀와라 이러고 이렇게 며느님은 이제 집안 뭐 설거지부터 다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냥 소파에 누워 계시더래요. 그래서 그런 짓만 아셨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 10시쯤에 가서 어머니 해보니까 벌써 쌍을 하시더래요. 그럼 본인 스스로 아까 이제 습을 다 한 거죠.
수불 다 하고 옷까지 입으셨어요. 옷도 갈아입고. 근데 지금 같았으면 그게 이제 15년 전 얘기거든요. 예. 근데 지금 같았으면 그대로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옷을 입었으니까 그냥 그 관에 모셨을 거예요. 아 근데 그걸 갖다가 또 갈아입고. 여자분하고 다시 그걸 벗겨서 갈아입혀드리고. 근데 이제 일반 사람들 밑에 이제 뒤에 대소변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대소변 하나도 없죠. 아, 고기를 끊으셨어요. 고기 끊고 뭐 물도 안 드셨으니까 예. 깨끗하게 가셨어요. 그러면 그분은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본인 스스로 습염을 그냥 다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임종까지 하신 거죠. 그러니까요. 맞춰지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할 수 있대요, 그거를. 그래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죽음을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하고 도망가고 싶죠. 그러게 살잖아요, 그죠? 예. 도망가고 싶다고 도망갈 수 있어요? 안 죽으실 수 있으면 도망가면 되죠. 아, 근데 해보는 데까지는 해봐야죠. 도망 잘 다니세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어차피 닥칠 거면 자기가 이렇게 준비할 수가 있잖아요. 받아들이고. 예. 근데 보면 이제 지금이야 좀 많이 나아졌는데 예전에는 돌아가셔서 사진 하나 없으신 분 많아요. 그래서 주민등록증 있잖아요. 거기 도장 뭐 직인 찍힌 거. 네. 그거 이렇게 나온다니까 사진이 보기 싫게. 예. 그 얼마나 준비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평상시 사진 한번 찍으면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죽으면 안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반면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법정 스님은 한 2달 전에 저한테 이제 의뢰가 들어왔거든요. 그 나름대로 이제 제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 시간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네. 법정 스님 때는 사실 그 방송으로도 되게 많이 나오고 굉장했었거든요, 사실. 네. 그렇죠. 그때도 뭐 좀 생각나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네. 그 제일 힘들었던 장례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그리고 제일 잘했다고 하는 몇 가지 그 장례 중에 하나고. 이게 어떤 거냐면 법정 스님은 평상시에 글을 쓰실 때 이렇게 이제 본인이 관이나 수의를 준비하지 말고 그렇죠. 입고 있는 옷 그대로 바로 그냥 답의해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송광사는요. 그 이제 일반 주차장에서 그 답의장까지 한 10도, 15도 경사를 이제 우리 성인 걸음으로 한 30분은 걸어가야 돼요. 그럼 관에 모시면 이제 관을 들고 가시기가 편하잖아요. 그 관 하지 말라는데 관을 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 뭐 팔다리를 뭐 모시고 갈 수도 없고 누가 업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이제 그래서 그 모셨던 이제 그 상자 스님들이라고 하는데 7분인데 이제 그분들하고 회의를 했더니 마침 사람들을 자꾸 피해서 오대산으로 도망가 계셨던 거기에 이 정도 폭의 그 대나무로 만든 평상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낮잠도 주무시고 그 책도 읽다가 낮잠도 생전에. 주무시고 예. 생전에 그게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래 그거 가져와라. 그걸로. 그거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요 겉에는 나무고 예. 이 중간에는 이제 대나무예요. 네. 그래서 그걸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어떻든 이제 목욕시켜서 환자복을 입고 계시거든 병원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깨끗이 이제 목욕시켜서 제일 이제 평상시 입었던 옷 입혀드려가지고 근데 그 산길에 올라가야 되니까 이제 그 어깨하고 중간 다리 쪽에다 약간 이제 지지할 수 있게 끈을 약간 묶어드리고 그리고 스님들 그 가사라 그래요. 그 밤새고 그 가사만 덮어서 이렇게 그 외국에서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존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그 애초에 그렇게 하려는 건 아니었고요. 그게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송광사 그 대웅전부터 거기까지 가려면 한 50분 이상 걸려요. 근데 워낙 법정 스님을 좋아하시는 그 스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젊은 스님들이. 그 스님들이 3교대를 해가지고 자기들은 끝까지 그렇게 가겠다. 그래서 올라가게 되셨죠. 예. 그러면 혹시 그 시신을 이렇게 딱 대하시면 물론 이제 천수를 드리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일테면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좋은 임종 또는 또 가슴 아픈 임종도 또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실 것 같아요. 했죠. 근데 이제 그 죽음을 많이 대하다 보니까 네.
조금 넉넉하시잖아요, 그죠? 예. 넉넉한데도 이렇게 그 힘이 안 드시고 예. 옷을 잘 입으시는 그 이렇게 염할 분들이- 때. 예, 염할 때.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염하는 거 이제 목욕을 시키고 옷 입혀드리고 이런 게 이제 제일 정성껏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염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 누가 저보고는 이제 아니 그 대학원 그 장례 지도사 교육원장이면서 왜 장례 국가 자격인데 네. 왜 염장이란 말을 쓰냐 이왕이면 장례 지도사 쓰지. 근데 그 장례 지도사는 처음부터 그 가족들을 장례를 다 마치고 일상에 돌아갈 때까지 여러 가지 업무를 다 봐드리는 사람들이고 그 중에 이제 저는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이제 그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참 염을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아주 몸집이 있는데도 가벼우신 분이 있고요. 예. 네.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데도 네. 굉장히 힘든 분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말로 이렇게 무슨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고생 편안하게 가신 분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한 분은 7, 8년 전인가 한 분은 그 이제 마당 끝 쪽에 감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감나무 가지가 이제 그 절벽 쪽으로 이렇게 나 있었나 봐요. 예. 네. 근데 감나무가 약하잖아요. 예. 잘 부르죠. 근데 그거 참 그 따기가 힘드니까 그 가지를 친다고 그러면서 그거를 굴러서 거기서 돌아가시는 분이 있었어요. 한 2, 3일 지나서 발견이 됐어요. 그분을 장례를 치르는데 제가 전문가잖아요. 네. 제가 뭐 그때는 한 2,000분 정도의 수의를 입혀들었을 때인데 자꾸 실수를 하는 거예요. 뭐 큰 실수는 아니겠지만 뭐 아니 이제 요를 놓고 수의를 옷 입혀서 다 모시면 되는데 베개를 놔야 되는데 베개를 빼먹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좀 비유가 안 맞을지 모르겠는데 나이 드시면 이제 어린애가 된다 그러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디 외출한다 그러실 때 기분이 안 좋으면 외출복 나 안 입어 막 이렇게 뭐 투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도 있고. 아직 네. 나 안 갈래. 뭐 그런 그런 것처럼.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말 아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말로는 어떻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한두 번 해보신 일도 아닌데 베개를 빠뜨린다든가 이런 거는. 그렇죠. 예. 그건 실수가 할 수가 없었던 건데 예. 그냥 누워서 눈 감고도 이렇게 혼자 다 이렇게 하실 법한데. 눈 감고는 못해요. 아, 그래요? 눈 떠야죠. 아, 그렇구나. 눈뜨가시군요. 대상이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예. 한쪽이라도 이렇게. 예. 그러니까 좀 희한하네요. 명장님은 늘 죽음과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일로서가 아니고 실제로 뭔가 죽음과 가까이 마주했던 경험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있었죠. 2015년 5월 11일 날인데요. 네. 그 전날 이제 3일 동안 장례를 치르고 네. 경북 청도에서 장례를 마치고 거기서 자고 새벽에 이제 출발해서 서울로 올라고 하는데 5시쯤인가? 그때 올라오는데 그 상주 근처 지나가다가 그 보통 한 100km 정도 밟잖아요. 이제 고속도로에서. 네. 근데 고라니가 갑자기 튀어나왔나 봐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됐죠. 그것도 이제 뭔지 모르게 부닥치면서 바로 이제 중앙부대를 받고 저도 30년 무사고였거든요. 예. 근데 튕겨나가면서 가드레일을 받고 이게 1차선으로 다시 뒤집어지는 거예요. 전복. 차가 전복이 되더라고요. 뭐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복되면서 이제 필름이 이렇게 끊어져 생각이 나더라고요. 쭉 이어 생각이 안 나고. 근데 이러면 이제 뒤추돌 사고 나면 죽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약간 커브길이었는데 그래서 빨리 나와야겠다는 생각으로 하면서 했는데 어쨌든 제 느낌에는 누군가가 던져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오고 이제 핸드폰이 그 안에 있길래 전화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디다가 이제 구조 요청을 하려면. 그래서 전화를 꺼내려고 손을 집어넣는 순간에 뒤에서 추돌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한 1, 2초 더 들어갔으면 그냥 그리고 그 추돌사고 난 거를 한 번 더 또 추돌해갖고 차가 이제 앞뒤로 폐차시켰죠 뭐. 그래서 그런 죽음을 이거 물상이 때 저도 이렇게 치러드리지만 저한테도 올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그 이제 직원들한테도 심하게 대우를 했는데 좀 직원들 아니면 대인 관계가 좀
좀 유연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야단 맞았지만 이게 이제 몇 명부터 다 하나씩 접근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스티브 잡스 그 죽음의 명상 같은 것도 하려고 그래. 해가고 있고요. 죽음은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다. 스티브 잡스가 스티브 잡스 했죠. 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런저런 경험치나 또 수많은 죽음 또 시신을 보내드리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 명장님의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죽으면 죽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그 이제 그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그 물론 이제 고인에 대한 그 시신에 대한 이 죽음도 있었겠지만 그분이 사회적으로 그 이루었던 진행했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어떻든 관계를 맺었던 분들 그런 것들을 꿰뚫는 이렇게 이제 장례식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냥 시신의 단순한 처리 이런 쪽으로만 그 치우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보니까 네. 그것도 이제 일본 사람들 잘못은 아니지. 그게 벌써 언젠데 그것만 자꾸 탓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 어떻게 좀 제대로 그 장례 문화를 정립시키고 뭐 이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장례문화원이라고 일부러 회사 이름도 그렇게 세웠어요. 제 스스로의 다짐이죠. 네. 아까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정말 망자가 주인공이 되는 장례여야 되는데 아까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처리, 절차 정도에서 끝나버리니까 좀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많이 남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 상가집에 가셨어요. 예. 그럼 뭐 하시죠? 가서 먼저 이름부터 쓰지 않으시나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봉투 놓고 예. 그리고 빈소에 가서 절하고 예. 상주술하고 또 뭐 이렇게 절하고 그리고 뭐 친구라든가 동창들하고 같이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그렇게들 보통 하시죠. 그리고 그거 말고 또 주차증 받고 있나요? 나가죠. 그죠. 예. 그러면 결혼식장 가면 어떻죠? 결혼식장은 식순이 있잖아요. 예. 네. 조명이 있고 음악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만나서 결혼을 했는지 다 알려주잖아요. 영상으로. 그렇죠. 그러면 예전에 영안실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겠지만 장례식장이면 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신 대로 식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가보고 일본도 이렇게 많이 가보면 거기는 아무 때나 조문 안 오세요. 식할 때 이렇게. 네. 근데 그것을 떠나기 전날 밤 일본에서는 떠나기 전날 통야라는 걸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연결식을 하거든요. 그 둘 중에 하나 초대받은 손님만 와요. 그래서 거기 일본의 이제 엔딩 노트 같은 데 보면 초대할 사람, 명단이. 온다 그래도 오지 말라게 할 사람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심하게. 내가 가는 길에 너까지는 내가 보기 싫다. 뭐 그런 것도 예. 있죠. 근데 미국도 그래요. 어허. 미국도 돌아가시면 바로 이제 장례식장으로 이제 모셔요. 모시면 거기서는 시신이 이제 부패되지 않게 이제 엠바밍이라는 걸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문화가 틀려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시신을 안 보는 문화죠. 근데 미국에는 다 시신을 보고 장례 치르거든요. 네. 오픈관 해놓고. 예. 근데 그냥 일반 이렇게 병균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돌아가시면 자꾸 병균이 나오니까 오픈할 수가 없죠.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해야 그게 이제 제가 미국 가서 배운 엠바밍이란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안에 피를 모두 빼서 그러니까 정맥으로 빼고 동맥으로 약품을 집어넣어요. 그럼 몸을 돌아가지고 더 이상 부패하지 않게. 부패가 되지 않게 이제 만들어주고 이러면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일을 하는 게 이제 미국의 발전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장례식장을 맡기고 집으로 와요. 가족분들은. 그리고 이제 며칠 날 떠난다 그러면 떠나기 전날 밤에 비용이라는 거예요. 접견 서비스라는 걸 하는데 이제 그게 있고 그다음 떠나는 날 아침에 교회에서 이제 영계식을 하고 그리고 그 안장식 이제 공원묘지에 가서 안장식을 하고 이제 그런 거를 통보를 해요. 그럼 손님들은 그때만 오세요. 그럼 당연히 그때는 거기는 식순이 있죠. 고인이 어떻게 살았고 추억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관계 맺었던 사람들이 추억도 하고 이제 우리 선배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뭐 어떻게 어떻게 됐다. 아니면 사장님 때문에
내가 이제 이렇게까지 하고 됐다. 뭐 그런 거. 아니면 이제 그 운동선수 같으면 이제 우승했던 트로피, 활동했던 거,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이 이제 들려지죠. 우리나라는 그게 없잖아요. 유명한 사람만 그렇게 한다고. 조금 하는 경우는 또 본 것 같아요. 좀 있죠. 네, 그게 이제 하도 제가 이제 하고 이제 다른 데서도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조금씩은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제가 94년에 시작했을 때 10명에 한두 명 빼놓고 다 매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0분에 한두 분 빼놓고 다 화장이죠. 그렇죠. 네. 그죠? 그때는 한두 분 빼놓고 다 집에서 치렀어요. 근데 지금은 다 장례식장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게 예전에 그 한번 장례치를 다 5번 바뀌는 사람 봤거든요. 전라북도 어디라 그러는데 자기네 집은 산하고 하늘밖에 안 보인대. 그런 오지에서 이제 삼형제, 3남 2녀였는데 삼형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종로 이제 저희 사무실 옆에 이제 슈퍼도 하고 쌀가게도 하고 뭐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삼형제 다. 그러니까 이 시골을 못 내려오시잖아요. 여기를. 근데 이제 아버님은 먼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올라와서 있는데 어머니 모시고 이제 살다가 어머니한테 그랬대요. 그때 이제 화장품이 막 일어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돌아가시면 우리가 자주 찾아뵙게 그냥 화장해서 서울시 낙골당에 모시겠다. 그때 아버님도 모시고 오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화장하기로 제가 가서 다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큰 누나가 온 거예요. 이런 나쁜 동생들아. 어디 그렇게 하냐. 그래서 자기가 모시고 내려가겠다. 그래서 뭐 누나가 그렇게 강경하게 하니까 그럼 누나가 그럼 가라고. 근데 이제 저녁에 삼촌이 이제 그런 거지. 그래, 김서방 시켜서 잘 해라. 얘들이 못 내려가니까 돈은 못 쳐준다니까 풀 좀 잘 깎아주고 산소관리 잘 해라. 가보니까 남편도 아픈데 자기 아들 몫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그러더래. 아유, 니네가 뜻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화장하자. 근데 또 반전이 있어요. 예. 그 다음날 염하고 오후에 예. 막내 여동생이 온 거야. 화장하기 전에. 또 들고 일어나는 거야. 아이고. 그때 삼촌이 뭐랬냐면 어젯밤에 언니도 그랬어. 그 이서방이 잘 해라. 예. 그래서 또 화장으로 했다. 5번 바뀐지 또 봤어요. 아이고 참. 아니 근데 그 이제 대통령 염장이로 좀 유명해지셨잖아요. 많이 알려지시고.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전과 후가 이렇게 좀 무슨 변화가 있었나요? 네, 제 스스로 이제 변화가 생겼죠. 제 스스로 이제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이제 모르면 안 되잖아요. 더 공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유명해지니까. 50 넘어서 박사발 붙다니까요. 박사발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 그 일반인들 이제 치는 거하고는 틀리게 이제 주목하시는 데가 많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대통령 4분 치렀다 그러니까 몸값이 비싸졌을까봐 연락 잘 못 하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일이 많이 줄었어요. 오히려. 그 일반 회사에 똑같이 하는 일반 장례도 있거든요, 저희도. 직원들이 하면 되니까. 근데 연락하기가 이제 농담으로 그러시는데. 네. 근데 정말 이 쉽지 않은 염장이라는 직업을 선택한 계기가 너무 궁금해요. 궁금하세요? 네, 아니 500원. 500원. 야, 이제 하나 나오셨는데 개그가 하나 나오셨어요. 개그가 500원. 그 염을 그 전라도 광주 친구들을 잘 만나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 이제 좀 얘기가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그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뭐 이것저것 사업을 한다고 너무 일찍 이제 했다가 네. 망하고. 뭐 처음에는 이제 그게 전이지 또 그 80년대 보면 데모한다고 했다가 예. 한 석 달 동안 잡혀 들어가기도 하고 그 나와서 또 군대 간 게 여기 저 전주하고 임실 사이 관촌 탄약창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사투리 좀 구수하게 잘 느껴지고 그래요. 관점 저희 잘 알죠. 예. 근데 이제 군대 생활은 그렇게 하고 경험도 없는데 이제 사회에 뛰어들었죠. 그랬다가 참담하게 뭐 혈기만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안 됐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더 돈 대주지도 뭐 않는다 그러시고. 그래서 이제 부업을 할까 하고 이제 뭐 돈도 없으니까 뭐 남이 어떤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저것 해도 한 6개월, 1년 이렇게 재미가 없더라고. 이어지지를 못하더라고. 예. 그러던 중에 그 1994년도 7월 달에
불교 청년대회를 전라도 광주에서 했어요. 네. 그때 한 600명 정도가 이제 모였는데 거기서 이제 그 친구들이 그러는 거야. 이제 우리가 청장년인데 나이도 있는데 돈을 벌어가면서 그 청년의 활동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한 게 자기들이 한 3년 전에 장의사 시작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거길 그 소리만 듣자마자 이제 바로 갔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한 10억에 그 건물을 세를 통전세 내고 있었는데 불과 한 3년 만에 6년 만에 그 20매덕짜리 금남로에 있는 4층짜리 빌딩을 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야 나도 저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배우게 됐죠. 처음에는 이제 생계 쪽으로 접근하신 거네요. 뭐 그렇죠. 네. 근데 그 생계 쪽으로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처음에 그냥 딱 맞닥뜨렸으면은 뭐 이렇게 무섭거나 두렵거나 이러진 않으셨나요? 아 염하는 거요? 네. 네. 아 처음에 전 할머니 염회일 때 참석했었다니까요. 근데 그거 하고 그건 이제 가족이잖아요. 전에 가족. 네. 네. 그건 가족인 거고 이제 막상 제가 이제 생계를 위해서 직업으로 네. 나서서 딱 맞닥뜨렸는데 모르는 사람이고. 그러지 않아도 그 친구들이 네. 그 저를 처음으로 제가 94년도에 갔을 때 네. 처음에 염할 때 그냥 데려가더라고요. 처음에 할 때. 예. 그리고 할머니 곱게 돌아가신 할머니였는데 할머니 염하는데 앞에 사람 여기 거울이 있다고 생각하고 똑같이 따라하래 저보고. 네. 그 따라했어요. 어. 이제 몸은 그 안쪽에서 여자분이 닦아주시고 이제 손은 제가 닦아드리고 발 닦아드리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어떻든 시킨 대로 뭐 해야지. 그거 시킨 대로 안 하면 안 가르쳐 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시킨 대로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3, 4일 하고 그때 우연찮게 한 2-3분 정도 장례를 다 치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치르고 이제 또 서울에 가야 되니까 올라가는다 했더니 그 친구들이 이제 밥을 사주면서 괜찮니? 그래서 괜찮지?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자기들은 처음에 좀 무서워서 예. 한 2년 동안 염하는 아저씨를 이렇게 불러서 썼대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치, 회사 차려놓고 일 있을 때마다. 그래도 괜찮냐고 하더라고. 예. 그래도 괜찮다고. 근데 친구들이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어. 그쵸.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왔었는데 그렇게 하고 떠났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냥 시켜보는 게. 네. 근데 그것을 그냥 말로만 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또 노하우인데 그것도 알려주기가 뭐 하잖아. 네. 그래서 하다못해 장부 쓰는 거에 다 가르쳐 주더라고 친구들이. 그래서 굉장히 쉬웠죠. 참 좋은 친구들이죠. 네, 그 친구들이. 혹시 그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아예 한번 이렇게 하면 그냥 안 할 거야 이러고 한 건데. 모르죠. 그러니까. 야, 이렇게 명장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하죠. 그 친구들 예. 예, 우리 선생님들 잘 만났죠. 예, 전라도 광주 친구들. 예. 고맙다고 인사해야 되는데. 고마워. 앞으로 내가 할 일도 많은데라고 하셨던 말이죠. 네. 어떤 일들을 또 앞으로 하고 싶으신지. 염장이잖아요. 예. 염을 많이 하고 싶어요. 그 이제 건강이 허락되는 한 계속 염을 하고 싶고요. 지금까지 한 3,000번 했는데 제가 지금 60인데 70까지 하면 한 4,000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같이 한 번씩 하면. 네. 그게 제일 큰 꿈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자료들이 많죠, 제가. 예. 그 자료들을 잘 정리해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누구한테 그 요청받을 데가 없었어요. 정리된 게 없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후배들한테 좀 도움되는 그런 자료들을 정리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그 아까 그 4,000번 하는 중에는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무용고자들 있으시거든요. 무용고 이분들은 제대로 정식으로 이제 이렇게 습염을 통해서 관에 모셔지는 게 아니고 그냥 냉장실에 모셔져 있다가 바로 관에 모셔서 화장장으로 가고 그런 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걸 이제 저를 특별히 취재했던 기자가 그 몇 달 후에 그 기사를 쓰고 저한테 몇 번 물어보면서 이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나라에서 돈도 줄 텐데 그렇게 자기가 볼 때는 이거 아니더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래서 내가 어떻든 좀 잘 되면 그 일을 좀 하고 싶다. 마지막 가는데 사람은 사람답게 네. 보내고 싶다. 거기에 좀 일조하고 싶다. 그렇죠. 네. 오늘 저희 프로그램 취재하고 딱 맞는 분을 만난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위원분들 뭐라고 한마디씩 쓰실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향이 생각이 났어요. 향. 네, 그 고인을 마지막으로 보내드릴 때 향을 피우잖아요. 네. 그 향이 마치 영혼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로 떠가는 그런 느낌도 조금은 들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향을 펴요. 네, 그렇죠. 네, 네. 혼백을 부르라는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네. 그 명장님의 손에서 그렇게 영혼을 모시듯이 향처럼 그런 느낌을 받아서 선생님은 향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재준이요. 저는 그 우리 유재철 명장님이 여행사 사장님 같으세요. 유재철 명장님은 여행사 사장님이다. 사실 이 죽음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그랬는데 오늘 같이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어디 여행 가듯이 또 다른 세상으로 또 다른 나라 가듯이 사장님한테 가서 여권도 발급받고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준비 좀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즐겁게 예, 여행 가듯이 이렇게 가게끔 이렇게 많이 지금 얘기를 해주셔서 같이 있는 시간 내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제 다른 별명 중에 하나가 네. 하늘길 도움이에요. 하늘길 도움이. 어느 분이 또 어른이 지어주셨어요. 저도 마음에 들고. 제가 코미디를 제일 하고 싶었던 이유가 남들이 행복한 게 보기 너무 좋아서 제가 코미디언이 되겠다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마음을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면서 그 가시는 마지막 길에 그래도 깨끗하게 단정하게 그리고 이제는 좋게 행복하게 보내드리는 분인 것 같아서 마지막 코미디언이라고 마지막 코미디언. 마지막 가는 길의 코미디언 마지막 코미디언. 부르고 싶습니다. 예. 저는 우리 명장님하고 얘기 나누면서 꼭 그 동구 밖에서 아들 배웅하는 어머니 있죠. 그 느낌이 자꾸 겹쳐져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잘 가라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지난 추억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미지상으로 동구 밖에서 손 흔드는 어머니 모습이 제일 많이 겹쳐졌고요. 번외로 그 제가 연출했던 염정일 씨 중에 한 대목을 우리 명장님께 바치는 헌시 차원에서 네. 준비를 해왔거든요. 아마 이런 마음으로 많은 분들을 보내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잘들 가시게 어서 가시게 살아생전 나쁜 기억 향탕수로 씻어내고 곱디고 온 수의 입고 칠성판에 편히 누워 고단했던 세상살이 꿈이려니 생각하고 어서 가시게 좋은 데로만 가시게 울지 마시게 어서 가시게 발목 잡는 세상 인연 곡소리에 묻어두고 한 많았던 몸뚱일랑 모두 내게 맡기고 넋과 혼일랑 훨훨 날아 허이 날아 어서 가시게 좋은 데로만 가시게 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아마 이 좋네요. 마음이실 네. 것 같아서 바치는 의미로 네. 제가 좀 읽어드렸습니다. 자, 우리 4명의 그 편찬위원들이 한마디씩 다 말씀해드렸는데 대표 선수를 하나 뽑아주셔야 돼요. 부담 안 가셔도 됩니다. 아, 괜찮아요? 편안하게 이렇게 네, 네. 지금 이 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네, 네. 예. 이것을 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자 오셨대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개봉을 좀 하겠습니다. 네. 뭐가-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인데 어떠실지. 잠깐만요. 준서.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 지금 막 소름 돋아가지고. 정말 최고의 선물인 것 같아요. 위부는 예. MBC 개인사 편찬위원회 이야기 손님 염장이 유재철 편에서 대표 편찬위원으로 선정되신 인연으로 편찬위원님이 원하시는 한 분의 염습을 염장이 유재철이 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지금 여기 이렇게 펜까지 준비를 해오셨어요. 제가 아직 이런 생각은 안 해봤고요. 꼭 한번 제가 여기에 이름을 써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막 눈물 나려고 그러는데 그렇죠. 미치겠네. 네,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 이런 생각 아니 선물